자, 양진석 세무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부터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까지 해서 소득공제는 다 끝났고요. 제가 정리한 게 한 7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나열을 할게요. 근로자입니다. 자, 첫 번째 뜬 게 근로소득 이제 세액 공제죠. 무조건 받습니다. 자, 일용직은 아니고요. 상용직, 일반직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입니다.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. 그게 산출세액 기준이 있고요. 동그라미 2번은 총급액 기준이 있습니다. 그 공식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.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와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쪼개집니다. 그래서 130만원 이하일 때는 산출세액이 55%를 적용을 합니다.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할 때는 71만 5천원 플러스 130만 초과분에 30%를 적용하는데 여기에 71만 5천원이 떴잖아요. 그 71만 5천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130만 원에 55%로 곱하니까 71만 5천원이 나온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총급액 기준입니다. 이 총급액이 계속 개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거는 4단계로 쪼개집니다. 총급여가 3,300만 원 미만일 때, 그다음 3,300에서 얼마? 7천만 원 사이일 때, 그다음 7천에서 새로 들어간 게 1억 2천이에요. 1억 2천만 원 사이일 때, 그다음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단계로 쪼개집니다. 총급여가 3,3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 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. 한도가 74만 원. 두 번째 4,000에서 얼마? 3,300에서 공식이 7천만 원 사이일 땐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. 맥스라고 되어 있죠. 74만 원에서 3,300만 원 초과분에 몇 퍼센트를 곱해요? 0.8입니다. 근데 66만 원의 큰 금액인데 보통 전산 돌리다 보면 66만 원이 나와요. 얼마에서 얼마예요? 3,3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일 때는 한도가 66만 원입니다. 그 다음에 7천에서 1억 2천 사이는 자 맥스인데 66만 원에서 7천만 원 초과분의 50%와 50만 원 좀 맥스입니다. 근데 보통 다 뭐예요? 50만 원에서 잘려요. 50만 원. 그럼 1억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억 2천 초과분의 50%인데 20만 원이에요. 어디서 잘릴까요? 20만 원이에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출세액과 총급액 중 미입니다. 맥스가 아닙니다. 공제를 받는데 보통 이제 총급액 기준에서 다 걸려버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 중에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와 세 번째 정치자금 세액 공제라는 게 만들어졌죠.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가 둘로 쪼개져요. 금액 자체가 10만 원 이하로 할 거예요. 10만 원 이하가 될 때는 10만 원 이하에 곱하기 조심하세요. 110분의 100입니다. 왜 100분의 100이 아닐까요? 지방세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110분의 100만큼만 공제를 받고요.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해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다면 자 500만 원까지입니다. 500만 원 이하는 9,900원에 10만 원 초과분의 15% 적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정치자금 세액공제도 자 개인들이 이제 국회의원 등이 있죠. 정치자 후원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기부를 했을 때인데 법인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정치자금법에 어긋나서 기업체에서 국회의원 등의 정치는 못하게 돼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할 때인데 이제 금액에 따라 이것도 내용이 틀립니다. 요거는 좀 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10만 원. 자, 10만 원 이하로 할 때는 똑같이 110분의 100입니다. 100분의 100이 아닙니다. 지방세 때문에 그래요. 그다음에 10만 원, 3천만 원 사이. 그다음에 3천만 원 초과로 쪼개지더라.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요. 그 다음 들어갈 게 요것들은 이제 무조건 많이 들어갑니다. 네 번째가 자녀 관련 세액 공제입니다. 자녀 관련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가 다 받는 거예요. 연말정산이니까 이제 근로자가 가겠죠. 자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기본자녀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전제 조건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. 자,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가 있었잖아요. 자녀겠죠?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, 그 다음에 동거, 입양자, 그 다음에 위탁아동인데,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. 8세 이상인 경우만 됩니다. 그러니까 8세 미만으로 되면 혜택 받는 게 있어서 그래요. 8세 이상인 자 중에서 한 명일 때는 15만원, 그 다음에 두 명일 때도 15만원에서 30만원이 되는데, 자, 셋째 이상부터죠. 이때는 이제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더블이 돼버립니다. 30만원씩 공제를 받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20살 미만이 될 거 아니에요. 4명일 때는 어떻게 돼요? 30만원
플러스 4-2에 곱하기 30이 되겠죠? 90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세죠? 네, 자, 많이 나야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손자, 손녀는 될까요? 안 될까요? 할아버지 입장이죠. 할머니 입장에서. 요거는 기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직계로 들어가는 자녀, 동거 입양자, 위탁아동만 해당 사항입니다. 자, 두 번째는, 자, 올해 해당 과세 기간이죠. 출산, 입양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. 애를 낳거나 또 입양을 할 때죠. 출산한 자녀가 첫째일 때는 30만 원이고, 둘째일 때는 50만 원입니다. 셋째서부터는, 셋째 이상이죠. 그때서부터는 70만 원씩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는요,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가 받는 세액공제가 되고 두 가지가 있다. 자, 기본 자녀세액 공제와 출산, 입양 관련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.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것도 근로자만 받는 건 아니고요. 종합소득자가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종합소득자에는 근로자도 포함이 되겠죠. 연금계좌라고 하는데 이 연금계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그게 저축계좌하고 뭐죠? 퇴직연금계좌 두 가지를 합친 걸 우리가 연금계좌라는 용어를 쓰고, 이건 회사에서 불입하는 게 아니고요.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.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. 그 첫 번째가 한도가 있겠죠.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두 가지로 쪼개서 구간 자체가